안녕하세요, 따님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어떻게 만났고 태국 여성을 어떻게 만나면 좋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집사람을 만난 방법은요, 채팅 사이트에서 만났습니다.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전쯤이죠. ICQ라는 채팅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텍스트 방식이었죠. 지금처럼 뭐 화상이라든가요, 아니면 뭐 이런 뭐 윈도우상에서 막 이렇게 막 화려하게 이런 기능이 아닌 뭐 페이스북 같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텍스트만 띄워가지고 서로 채팅을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집사람하고 만날 수 있었던 방법은요.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뭐 특별한 방이 있거나 이런 어떤 세분화된 이런 게 개인 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크게 월드방, 그래서 아시아방, 뭐 국가별, 한국방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수십 명, 뭐 수백 명이 같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ICQ 사이트 중에요. 아시아라는 방이 있었어요. 고정 방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들어가면은 아시아 사람들하고요. 아시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태국 사람이라고 해서 집사람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 왜 왔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을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뭐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유학을 못 가고 지금 태국에 살면서 직장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영어를 공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저도 영어를 그때는 이제 잘 못해가지고 영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가요. 아, 태국 방콕에 있구나. 내가 방콕에 가면은 같이 만나고 가이드 좀 해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집사람이 오라고 와가지고 자기가 방콕 가이드도 해주고요. 또 같이 여행 뭐 이런 모습도 많이 소개를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좋아가지고요. 일단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만나다가요. 집사람을 찾아가서 방콕에서요. 같이 뭐 여행도 다니고 여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멀리 간 게 아니고요. 당일 무슨 왕궁을 간다든가 와다루를 간다든가 잘 몰랐던 아니면은 뭐 한 번씩 다 가봤던 곳이지만 이제 집사람하고 현지인하고 같이 다니는 이런 여행을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 태국 사람을 무조건 어디 가서 만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영어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 영어 책 중에 중학교 그래머는 그 책인데요. 그 수준을 중학생에 맞는 중학생 문법 책. 이 정도 하나를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단어만 외워가지고 구사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기본적인 문법 정도, 뭐 이런 걸 조금 알면은 뭐 채팅이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들 뭐 기본 단어들, 생각들은 사람들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요. 몇 가지 아는 단어들하고 문법만 너무 아주 막 이상하지만 않으면요. 조금씩 공부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영어 정말 못했던 사람이고요. 중학교 수준의 영어 책 그걸 갖고 겨우겨우 공부하면서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필요하시면요. 인터넷에서 채팅 사이트를 먼저 한번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제가 뭐 추천드릴 수 있는 채팅 사이트는요. 인터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www.interpal.net이라는 인터팔 그 채팅 사이트가 있는데요. 펜팔 사이트죠. 이런 데 가셔가지고요. 아시아 존을 선택하고 들어가 보시면은 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제가 보기엔요. 90% 이상이 전부 다 영어를 배우고 영어로 채팅하려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태국에서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영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고요. 또 뭐 순수하게 외국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채팅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조금 안 좋은 뭐 직업 여성이라든가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급 영어를 배울 시간도 잘 없고요. 뭐 물론 또 고급 영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무슨 대단한 영어 실력이 있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뭐 일하기 바쁘고 현장에서 즉석 만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오는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90% 이상은 전부 다 건전하고 정말로 어떤 영어 채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어 보시면요,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나중에 태국에 와가지고 여행할 때도 또 실제로 만나도 보고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요.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만난 우리 집사람을 태국으로 제가 여행을 와서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로컬 스타일로 우리 집사람하고 버스를 타고 방콕을 시내를 곳곳을 돌아다니고 또 집사람의 그 이모님들이 방콕에 많이 사세요. 그래가지고 이모님 댁에 가서 그 속에서 같이 제가 방도 하나 빌려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지 사람들 어떤 사람들 보면은
태국 사람, 뭐 태국 여성이 뭐 외국인을 잡기 위해서 뭐 같이 자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제가 보기엔 너무 오버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요, 정도를 지키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민감하게요, 같이 잔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또 그러려고 뭐 이렇게 로컬 지역으로만 다니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설마요. 자, 그렇게 뭐 태국 사이트를 추천드리고요. 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 제 동영상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요. 배드민턴장을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배드민턴장 가셔가지고 또 회사를 다니는 직장이 좋은 여성들, 교양이 있고 운동을 하러 온 사람들, 이런 클럽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친목도 만들고요. 또 우연히 또 뭐 자기랑 뭐 애인이 될 수도 있죠. 여자친구를 만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분들 괜찮은 것 같고요. 또는 또 어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꾸 여대생들, 대학생들한테 자꾸 너무 들이대죠. 내가 어떠냐, 나 한국 사람인데 나 어떻게 생겼냐, 너 참 예쁘다, 이렇게 막 무모하게 매너 없이 들이대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보다는 그래도 태국에 만약에 대학교를 가고 싶다 그러면요, 도서관을 추천드립니다. 태국의 도서관을 가보셔가지고요, 그 앞에서 같이 앉아서 공부하세요. 도서관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꼭 그 안에만 들어가서 정식 대학생들처럼 그 안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바깥에 통로라든가 휴게실 이런 데도 친구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대학생 친구들은 그런 데 많이 앉아가지고 책도 보고 또 뭐 음료수도 마시고 뭐 이렇게 뭐 쉬면서요, 책도 보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음악도 듣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궁금하시고 대학생들이 좀 관심이 있으시면요, 도서관에 가서 그 옆에서 한번 탐방을 해보세요. 대학교 군의 식당도 한번 드셔보시고요. 또 대학생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보다가 또 이렇게 보면 뭐 한마디씩 나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옆에서요, 뭐 물어보고 교내 캠퍼스 한번 좀 소개 좀 시켜달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뭐 억지로 아무나 막 지나가는 사람 예쁘다고 막 들이대고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제하시고요. 우연히 공부를 하면서 책도 있고 좋잖아요. 교양을 좀 넓히시고요. 책 가지고 가서 책도 보다가 우연히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마디씩 나누다가 이제 친구가 돼서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태국 사람들을 뭐 어쩌저쩌 뭐 만날 수는 있겠죠. 다니면서 살면 만날 수 있는데요. 태국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 와야 됩니다. 뭐 누구한테 소개 좀 시켜주세요, 뭐 저 만나고 싶어요, 이런 것도 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같이 소개를 받는 것도 좋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마음, 진실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태국을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국에 오셔가지고요, 로컬로 사시면서 배드민턴도 쳐보고 도서관도 가보고 또 시내도 돌아다니면서요, 진정한 여행도 하고 힐링도 하고 생각도 하고 교통 문화도 느껴보고 이런 식으로 태국을 공부하다 보면요, 스스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제 관심과 또 웃어주고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가지고요,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는 방법, 이런 방법이 저는 가장 좋지 않나. 진실을 갖고요, 진심으로 태국을 좀 배우고 태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마음을 한번 뭐 추스려 보겠다, 공부를 해보겠다, 이런 걸 추천드립니다. 자, 태국 사람들을 보면요, 한국 사람들이 태국 여성에 쉽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좀 안 좋은 경우로 유흥가, 율락가, 이런 파타야라든가요, 이런 데를 갔다가 그 직업 여성들한테 푹 빠져가지고 뭐 다음번에 또 기약하고요, 올 때마다 뭐 선물 사오고 이런 사람들 많죠. 네,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오면은 왜 태국 여성들한테 빠질까요? 태국 여자가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뭐 아름답고 이뻐서 그런 건 아니죠. 사람의 본능이죠. 뭐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자연스럽게 뭐 내가 가서 뭐 같이 가까워지고 싶고 사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남자의 본능이고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이성에 대한 어떤 본능입니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태국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태국 여성들을 특히 보면요, 이제 외모가 조금은 좀 거무잡잡한 피부들이 많죠. 뭐 태국 사람들은 하얀 피부를 선호하고 좋아하지만요, 한국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것 자체도 이제 좀 외국적, 이국적 외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조금 피부색이 다르고 또 얼굴이라든가 이런 이목구비가 좀 한국 사람하고 많이 다르죠. 눈이 동그랗고 이제 깊이 패인 사람들이 많고요. 한국하고 달리 이제 콧날이 오똑한 여자들도 많고, 물론 뭐 피부색은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얼굴 모양, 쌍꺼풀이라든가요, 이런 것들이 한국 여성과는 다른 이국적인 외모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 먼저 그 분위기에 외국에 와가지고 이런 어떤 한국하고 달랐던 이런 분위기에 끌리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뭐 악수라도 해보고 뭐 이렇게 피부가 좀 닿아보면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피부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여성적인 느낌이 물씬 들고요. 한국 여성은 그렇지 않은가? 똑같죠. 한국 사람도 뭐 부드럽고 한데요, 태국에 와가지고 태국 여성들을 이렇게 의외로 뭐 이렇게 막 덥거나 뭐 이런 피부가 아니고요. 악수라도 해보고 이렇게 좀 피부가 닿아보면은 반가워서 이렇게 한번 뭐 포옹을 한다든가 해보면요, 굉장히 이제 부드럽고 이국적인 이미지가 강해가지고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을 쉽게 좋아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이 보면은 또 재밌는 게 있죠. 이렇게 몇 마디 해보면은 내가 영어를 아주 융통하게 잘하고 외국 영어권에서 살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한국에서 배웠고요. 나 스스로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뭐 영어를 배웠는데 영어를 그렇게 막 잘 쓰고 뭐 외국인하고 대화를 할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태국에 와서 대화를 몇 마디 해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 같이 통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영어, 내 단어가 저 사람이 알아듣고 또 바디랭귀지를 섞었지만 저 사람도 나한테 어떤 영어를 해주고 이렇게 발음은 분명히 서로가 다르고 묘하게 어떤 뭐 서로가 이렇게 차이점은 있는데 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내 마음이 통하는구나. 어떤 이 통하는 거, 이 마음이 굉장히 이제 즐거운 거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게 상대방이 알아듣고 이렇게 대화, 채팅하는 이런 게 먼저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국적인 외모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태국 여성들은 굉장히 잘 웃어주잖아요. 뭐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친해지면은 화도 내고 뭐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겠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들이 다 친절하고 웃어주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외국적인 여성들한테 쉽게 끌려가지고 이국적인 태국 여성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태국 여성을 사귄다고 하면요, 제 생각으로는 뭐 결혼을 하겠다 당장 뭐 결정하는 사람은 없겠죠. 보자마자 사귀어가지고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뭐 이 정도로 빠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교제를 좀 해보면서 더 알아야겠다. 이게 뭐 당연한 뭐 순서입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제 기간이 어느 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뭐 최한 1년 정도? 1년 정도는 조금 좀 사귀어봐야 되겠죠. 한국으로 돌아와서요. 뭐 채팅도 해보고 뭐 실시간 전화도 해보고요. 요새 뭐 라인이나 카톡 다 무상 뭐 무료 통화 이런 거 다 뭐 잘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계속 전화도 해보고요. 서로 통화도 해보고 또 가끔씩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여행도 오고요. 너무 뭐 여자에 빠져가지고 여성에 빠져가지고 친구가 좋아가지고 뭐 한 달에 막 한 번, 두 번씩 막 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안 되겠죠. 한국 생활에 좀 지장이 없고 정상적으로 살면서요, 내 마인드 컨트롤 잘 하면서 직장 생활에 문제가 없으면서 이렇게 방문도 하고요. 뭐 여유가 되면은 올 수 있고요. 또 비행기표가 갑자기 뭐 땡처리 같은 거 아주 저렴한 게 프로모션은 나왔다, 이런 것도 잡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배낭을 메고 태국으로 오고 이런 어떤 즐거움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부모님한테도 한번 또 말씀도 드려보고요. 부모님이 어떻게 나오시는지 굉장히 반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시면은 나는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같이 이제 교제를 해보고요. 뭐 인터넷상이든 뭐 국제간 교제든 이렇게 해보면서요,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나도 알 수가 있잖아요. 상대 여성, 내 여자친구가 무얼 의도를 하는지, 나를 왜 만났는지, 단순히 좋아서 영어만 공부하고 뭐 이렇게 외국 사람 그 문화를 서로 얘기하려고 이런 게 좋아서 만난 건지, 아니면 이 사람도 진정으로 나중에 사귀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도 좋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요, 조금 더 이제 심오하게 심층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겠죠. 우리 결혼하면은 나중에 어디서 살아야 될까? 한국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당연히 한국에서 살 것처럼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태국 여성들은요, 또 안 그렇거든요. 결혼을 해도 나는 태국에서 살 거야, 네가 이쪽으로 와,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살려고 하는 여성들도 있지만요, 여성들이 대학도 나오고 좋은 어떤 학식과 좋은 직장, 집안이 좋고 이런 사람들은 또 외국을 안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서로 사귀어 보면서요,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우리 앞으로 진로,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것도 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좋아지고요. 이런 어떤 뭐 조건들, 나중에 결혼해도 문제가 없고 어디서 살고 또 이 사람은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이해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깊이감 이런 걸 알게 돼서요, 점점 이제 친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결혼을 해도 되겠다, 해야겠다라고 판단되면은 이제 여자친구한테도 물어봐야겠죠. 정식으로 우리 결혼해서 이렇게 해서 살고 싶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요, 이렇게 말해주고요. 그 여자친구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도 보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가 정말로 마음을 열고 결혼을 합의하고 서로 결혼을 하겠다, 사랑을 받아주겠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때까지 약 한 1년 정도는 교제를 해보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서로를 알아보고요, 실패하지 않는 결혼,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서로가 많이 친해지면요, 이제 문화를 좀 알아봐야겠죠. 제가 지난 편에 올렸던 신소시라든가요, 이런 것들을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우리 부모님이라든가 우리 쪽에서는 혼수라든가 제가 어떤 식으로 살았으면 좋겠는가, 이런 걸 또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에 어떤 좋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뭐 좋은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태국을 가서 여행도 하면서 뭐 결혼식도 해야 되니까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준비하고 했는데, 자, 뭐 진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회사를 내가 계속 다니면서 이 사람하고 여기서 이 사람, 그러니까 와이프도 태국 사람도 한국에 와가지고 직장을 다니게 할 건지, 아니면은 뭐 내가 태국으로 진출한다든가. 저는 와가지고 한 2, 3년, 2년 정도 살았습니다. 2년 정도 살면서요, 하다가 제가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집사람하고 태국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래의 비전, 이런 것도 멀리 봐야 됩니다. 무조건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집부터 대출을 받아서 한국에 사겠다,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장기 큰 비전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고민도 해보시고요, 한번 준비를 미리미리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들에 대해서요, 집안이라든가요, 뭐 오빠, 동생, 부모님하고의 관계, 이런 것도 좀 중요하죠. 잘 체크해보고요, 집안이 얼마나 어떻게 잘 사는가, 이 사람이 나랑 외국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걸 잘 판단해 보시면요, 이 몇 번 보고 여러 번 보면 보입니다. 너무 뭐 처음에는 뭐 여자의 눈이 멀고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요, 폭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지만요, 사람이 이제 이성을 갖고요, 한 1년간 쭉 거리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찾게 되죠. 조회를 많이 해보고 조언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조언도 얻고 다른 사람들의 경우 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저는 이런 경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도 해보고요. 그러면은요, 보입니다. 이 사람의 진정성, 상대가 나를 진정으로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이래서 결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필요해서, 외국인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알게 되거든요. 뭐 당연히 말 하나마나 좋은 사람 본인이 선택해서요, 잘 결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결혼을 하기까지는 많은 뭐 난관도 있고 뭐 해야 될 숙제도 많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직접 또 찾아도 보고요, 뭐 억지로 강제로 찾은 건 아니죠. 뭐 다니면서 진심을 갖고 태국을 알면서요, 태국 여성을 만나서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서로 연애를 하는 경우, 저는 이런 걸 추천드렸고요. 뭐 그래도 국제결혼소라든가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국제결혼 상담소, 뭐 소개소, 이런 데를 가셔가지고 뭐 중매로 소개를 받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닐 겁니다. 뭐 본인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잘 만나고 뭐 사랑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이러면 참 좋은 것이겠죠. 하지만 뭐 제가 추천하는 방법, 저의 방법은 이렇게 실제로 사이트라든가요, 또는 직접 여행해서 방문해서 찾아보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실제로 보면서 로컬 속에서요, 태국 사람들이 어떻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저는 결혼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좋은 판단하시고요, 많은 만남,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찾아가서 만나는 방법,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만나는 방법이라든가요, 제가 만났던 방법을 살짝 소개를 시켜 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계속 이어서 절차라든가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